한동훈 위원장이 일종 혐오 정치. 그러니까 전 세대, 자기 세대보다 조금 더 앞 세대잖아요. 네. 90년대 초반학번이니까 80년대 민주화 투쟁했던 그 세대들을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운동 당시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거 그거 울고 먹고 평생 사는 세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진보를 욕할 때 흔히 이런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평생 제대로 자기 몸으로 노동 한번 제대로 안 해본 돈벌이 한번 안 한 세대, 진짜. 안 한 진영 그런 사람으로 미국에서도 공격해요.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을 공격할 때 프레이밍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거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한번 제대로 된 노동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귀족으로 살았고 지금 정치권에 와서 기득권이 돼버렸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그 미국에서 배워온 그런 지금 프레이밍 얘기하시는데 프레이밍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게 네. 영리한 어떤 정치 그래요? 프레이밍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더 이렇게 한꺼풀 들여다보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의 모든 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회의원 세비 뭐 500만 원대 국민 중위소득으로 다 맞추자. 연봉을 지금 6천 정도 4인 가족 기준. 1억 5천 1억 5천 7백인가 뭐 그 정도 네. 되는데 현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면서 사람들이 와, 속 시원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차라리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정말 청렴 결백하고 자수성가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얘기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특수부 검사로 평생 기득권 오브 더 기득권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연봉이 1억 5천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그러니까 좀 본인이 자격이 안 되는데 선거용으로 그런 멘트는 할 수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니까 좀 저는 진정성은 아니요. 와닿진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그만큼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내 발 아래서 늘 내가 수사하는 대상이었잖아요. 추잡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 내가 다 들춰내서 내가 했던 사람이야.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의 어떤 사고 구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 나는 공정하고 정의로워. 난 그럴 자격이 있어. 어머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데 저들은 다 패거리 집단이고 카르텔이고 그런 식으로 공격해 왔던 거 아니에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네. 전 없어져야 될, 있어야 될 대상이라고 자꾸 취급했잖아요. 야당하고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권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애초 정치권을 나는 그렇게 다뤄왔던 사람이고 네. 나는 공정하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한 번도 공천심사에 직접 점수 매겨본 적이 없는데 당 기여도 직접 내가 점수 매기겠어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건 공간위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채점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예비 후보들 내가 현역 의원들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가 채점해서 점수 매길 거야.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또. 난리 나겠죠. 네. 그 사천한다고 뭐 친명 공천한다고 아마 발칵 뒤집어져서 막 분당하고 막 난리 날 걸요. 네. 저 국민의힘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왜 이렇게 조용해요? 공천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해야죠. 일단. 백신윤도 납작 엎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김평론가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 질문하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유권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정교하게 판단 내릴 수 있을까? 한동훈 위원장의 자격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지난번에 2012년에 박근혜가 대선 승리를 했잖아요. 2012년에 2013년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아니에요. 오? 2013년에 네. 박원순이에요. 왜냐면 그때 90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분석하고 칼럼 썼던 게 뭐냐면 90년대 학번이 봐라 386, 486, 586 형님들한테 대선 승리하라고 맡겼는데 박근혜 못 이기지 않았냐.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박원순 지지할래. 박원순님은 안 하셨어요? 민주화운동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민단체 운동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90년대 학번이 한번 확 돌아서서 국회의원을 한 주류들하고 다른 길을 걸었다는 박원순 이 시장이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넘버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그런 정교한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돌아서 보니 토라진 거죠. 대선에서 2012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90년대 학번들이 비운동권이죠. 막 뭉쳤더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박주민이나 또 김용민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도로 해서 할게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꼭 예. 민주당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프레임에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나왔었죠. 운동권 척결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 안에 운동권도 척결해야 되네. 한동훈이 말하니까 민주당이 움직이네.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구도심 다 지하화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 신도림 우리도 맞죠. 지하화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잖아요. 아, 그러니까 참. 물론 수원 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상으로 있는 철도 지하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지역 민심이 움직일 수 있어요. 지역의 후보들이 아마 중앙당에 엄청나게 쫄랐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이거 찝니다. 빨리 좀 이거 비슷하게나마 뭔가 대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급조해서 내놓는 게 먼저 이슈를 선점해서 가져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은 그 이슈가 잘못됐다고 아예 뒤집어 엎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슈를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한동훈이 지하화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도 지하화. 한동훈 위원장이 지하화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지화한다는 얘기를 같이 덩달아서 꺼낼 게 아니라 한 위원장은 그래서 윤 대통령 경제 살리는데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 윤 대통령하고 엮어야지. 응?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네. 왜 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똑같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물어봐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윤 대통령이 다 망가뜨린 경제 민생 너는 어떻게 살릴 거야라고 물어봐야지. 계속. 네. 네. 반복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래요? 다들 서울대 나오고 막 대단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 지역구 지금 지역구에서 공천 받는 거밖에 지금 관심이 없을 거예요. 혼이 다 나가 있어 지금. 지금